자, 곱의 법칙 들어가 봅시다. 곱의 법칙. 자, 저번 시간에 경우의 수 하는데 합의 법칙을 했었어. 합의 법칙은 어떻게 하는 거랬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야. 또는으로 연결됐을 때를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이번 시간에는 곱의 법칙을 할 건데 곱의 법칙에서도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를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랑 B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나타낼 거야. 그치? 근데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헷갈려. 그치? 헷갈려가지고 조금 다르게 할 거야. 이따 별표 쳐놓고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한번 볼게. 그럼 곱의 법칙은 언제 사용되냐? 여기 343페이지에 얘가 나와 있네. 학교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집으로 가는데 학교에서 도서관 가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고 도서관에서 집을 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대. 그럼 학교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집으로 가는 경로의 가지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 학교에서 도서관을 가는 경우의 수 세 가지랑 도서관에서 집을 가는 경우의 수 두 가지 나와 있으니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 학교에서 집까지 가려면은. 그래서 두 개를 곱할 거야. 그치? 이렇게 곱의 법칙을 사용해 줄 겁니다. 자, 그런데 곱의 법칙을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헷갈린다고. 알겠지? 그래가지고 뒷페이지 344페이지를 보면은 셈 정리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뒷페이지 344페이지 셈 정리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에다가 별표를 한 3개쯤 쳐놓고 뭐라고 써있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써있어. 동시에를 살짝 지워주고 아니 막 시커멓게 지우지 말고 동시에 살짝 지워주고 그 위에다가 써놔. 연달아 일어난다. 연속해서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순서대로.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학교에서 도서관을 가고 도서관에서 집을 가는 게 순서대로 일어났으니까 두 개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연달아 일어났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서 나왔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5명 중에서 남녀 대표 1명씩을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자, 남자 3명 있고 여자 5명 있어. 이 중에서 대표를 고를 거야. 그럼 남자 3명 중에서 대표 1명 고르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있고 여자 5명 중에서 대표 1명 고르는 경우는 5가지가 있어. 그치? 자, 연달아 뽑아줘야 되는 거니까 곱할 거야. 그래서 15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그치? 자, 우리 이제 앞으로 주사위 2개를 던질 겁니다.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6가지. 왜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하나 던지고 연달아 하나 던질 거야. 그러니까 6 곱하기 6 해가지고 36가지 나오는 거야. 동전 2개 던질 거야.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 왜 동전 하나 던지고 하나 더 던질 거야? 2가지 곱하기 2가지에서 4가지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연달아 일어날 때는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수형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수형도는 그냥 열심히 그냥 하면 되고 어디 보자. 345페이지 밑에 볼게. 예로 나와 있는 것만 볼 거야. 예로 나와 있는 것만. P 더하기 Q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래. 그렇지? 자, 그럼 전개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렇게 전개를 해주는 거고 문자 하나 잡아놓고 곱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전개를 해준다는 건 여기서 문자 하나 여기서 문자 하나 뽑아가지고 곱하는 게 전개해서 나오는 항일 테니까. 그치? 앞에서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뒤에서 뽑을 수 있는 항 몇 가지? 4가지. 연달아 뽑았으니까 곱해가지고 8가지의 항의 종류가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46페이지 쌤 특강 있어. 346페이지 쌤 특강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으세요.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총합에 대한 문제야. 5개. 자, 약수의 개수. 우리 소인수분해에서 약수의 개수 찾는 건 했었잖아.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그치?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 72의 약수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 거야. 그치? 72 소인수분해하면 뭐야? 2x 제곱 곱하기 오케이 하고 나와서
약수의 개수는 몇 개? 그치. 4 곱하기 3. 여기 지수에다가 1 더하고 여기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했지. 맞아? 왜? 맞아. 얘를 이용해서 나 만들 수 있는 약수가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네 가지 형태가 나오고, 그치? 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형태가 1, 3, 3의 제곱 모양으로 나와서. 자, 약수가 총 가로 4개, 세로 3개 해가지고 12개 나올 거라고. 그치? 어떤 모양으로 나와? 첫 번째 거는 1 곱하기 1, 2 곱하기 1, 2의 제곱 곱하기 1, 2의 세제곱 곱하기 1 모양의 약수가 될 거고. 그치? 자, 두 번째 줄에서는 1 곱하기 3, 2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세제곱 곱하기 3 모양이 될 거고. 세 번째 거는 1 곱하기 1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모양이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12개의 약수가 나오는 겁니다.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을 쓰면은 어떤 자연수를 P의 여기서 문자 뭐라고 썼어? A의 P제곱이라고 했구나.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하고 소인수분해가 됐어.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지수에다가 1 더해가지고 곱한 게 된다고. 맞지? 오케이. 자, 이제 조금 더 나가볼 거야. 약수의 총합을 생각할 겁니다. 얘들을 싹 다 더할 거라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약수들을. 12개를. 그치? 근데 그냥 더하면 무식하니까 어떻게 더할 거냐면은 가로줄에 있는 애들을 더할 거야. 그치? 가로줄에 있는 애들. 가로줄에 있는 애들을 싹 다 더하려고 봤더니 뒤에 똑같이 뭐가 곱해져 있어? 1이 곱해져 있어. 그래서 곱하기 1로 묶어줄 겁니다. 그치? 곱하기 1은 안 써도 되잖아요. 하지 말고 그냥 규칙성 따져주려고 곱하기 1로 묶어줄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요 녀석 다 더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1이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뒤에 똑같이 곱하기 3이 돼 있으니까 곱하기 3으로 묶어주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될 거고. 그치? 세 번째 줄 더해주면은 3의 제곱이 더해져 있으니까 묶어주면은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까지 묶어지겠다. 맞지? 자, 얘들끼리 싹 다 더하려고 봤더니 얘들은 앞에 얘가 똑같이 곱해져 있네. 그래서 묶어줄 거야. 그래서 묶어주니까 뭐가 돼?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에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계산하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게 바로 약수의 총합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치? 그래서 가로줄에 있는 애들 싹 다 더하고 세로줄에 있는 애들 싹 다 더한 걸 곱한 게 약수의 총합이야. 그치? 자, 그래서 약수의 총합 공식으로 써보면 자, A가 P제곱까지 있으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쭉 해서 A의 P제곱까지 싹 다 더하고 1 더하기 B 더하기 쭉 해서 B의 Q제곱까지 싹 다 더하고 1 더하기 R 더하기 쭉 해서 R의 C인데 C 더하기 쭉 해서 C의 R제곱까지 싹 다 더해서 곱한 게 바로 약수의 총합이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약수의 총합도 공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 알겠지? 책에 써있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자, 밑에 있는 개념 확인 같이 풀면서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자, 3번 과학 선택 과목 4가지랑 수학 선택 과목 3가지 중에서 과목별로 한 가지씩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에 수를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자, 과학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 과학은 4가지. 수학은 몇 가지? 3가지. 자, 그럼 선택 과목 연달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곱해서 12가지 해보면 되고. 자, 4번. X 더하기 Y랑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그럼 앞에서 항 하나 뽑아주고 2가지. 뒤에서 항 하나 뽑아주고 곱한 게 항이 될 테니까 전개했을 때 항이 될 테니까 2개 연달아 뽑아야 돼. 곱해서 6가지 모양의 항이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됐어요? 어렵지 않아. 자, 5번.
A라는 지점, B라는 지점, C라는 지점이 있을 때 A에서 B까지 가는 게 세 가지 길이 있고 B에서 C 가는 게 네 가지 길이 있네. 자, 그랬을 때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A에서 B 가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B에서 C 가는 경우 네 가지. 연달아 가야 되는 거니까 곱해서 12가지 경로가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됐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 자, 필수 5번부터 차근차근 볼 거야. 필수 5번 보면은 1번 서로 다른 두 개, 동전 두 개랑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래서 A라는 동전, B라는 동전, C라는 주사위를 던질 거야. 동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두 번째 동전도 두 가지, 주사위는 6가지. 연달아 던지는 거니까 곱해서 24가지 하고 계산하면 된다고. 어렵지 않지? 그렇지? 자, 2번. 공책 3개, 필통 2개, 가방 5개 중에서 하나씩 구입할 거야. 자, 그래서 공책 3개 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2가지, 5가지를 연달아 사야 되는 거니까 곱해가지고 30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 어렵지 않네. 자, 뒷페이지 6번 보면은 1번에서 P 빼기 Q 더하기 R,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의 개수를 찾으시오라고 했어. 자, 그래서 가운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신경 쓸 거 없이 얘들을 전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항은 앞에서 항 하나 고를 거야. 3가지. 뒤에서 항 하나 고를 거야. 4가지 곱해가지고 총 12가지 종류의 항이 나올 거야. 하면 되고. 자, 2번.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P 더하기 Q 플러스 X 더하기 Y 곱하기 Z 더하기 W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의 개수를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항은 앞에서 3가지, 뒤에서 2가지니까 6가지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항은 앞에서 2가지, 뒤에서 2가지니까 곱해서 4가지 나오는데, 그거를 더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항의 개수랑 여기서 나오는 항의 개수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10가지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그 다음 필수 7번 까지 하고 밑에 있는 거 일단 풀어볼게. 자, 필수 7번 보면 A, B, C가 각각 적힌 세 종류의 카드가 있다. A가 적힌 카드 2장, B가 적힌 카드 2장, C가 적힌 카드 1장일 때 이 중에서 3장을 일렬로 배열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합을 구하시오. 문자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수영도 문제, 아까 나왔던 문제네. 그치? 아까 풀어봤던 문제야. 수영도가 여기서 나왔네. 자, 그래서 A라는 카드는 2장, B라는 카드는 2장, C라는 카드는 1장 들어가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문자의 개수를 구하시라고 했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다가 문자를 배열해가지고 문자열을 만들 거야. 그럼 첫 번째 A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두 번째 쓸 수 있는 게 A 쓸 수 있고 B 쓸 수 있고 C 쓸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A 썼으면은 A 2개 이미 써버렸어. 그러니까 세 번째 쓸 수 있는 거는 A랑 C밖에 없네. 맞아. 자, 두 번째 B를 썼어. 그러면은 A, B 1장씩 썼으니까 세 번째 쓸 수 있는 거는 A 쓸 수도 있고 B 쓸 수도 있고 C 쓸 수도 있어. 그치? 자, 얘는 C를 1장 써버렸어. C가 1장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쓸 수 있는 거는 A랑 B 2가지 경우 있겠다. 맞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가지 나올 거고. 자, B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쓸 수 있는 게 A 쓸 수 있고 B 쓸 수 있고 C 쓸 수 있어. 자, A 썼을 때 세 번째 줄에 쓸 수 있는 거는 A 1장, B 1장 썼으니까 A, B, C 1장씩 남아있어. 그래서 뭘 쓰든지 상관없겠다는 얘기네. 그치? 자, B를 쓰면은 B 가지고 있는 거 다 썼어. 그러니까 세 번째 쓸 수 있는 거는 A랑 C밖에 없다. 그치?
자, 두 번째 C를 썼어. 그러면 B 한 장, C 한 장 썼으니까 남아있는 카드는 A랑 B밖에 없네. 해서 여기도 7가지. 자, 처음에 C를 썼을 때 생각해보면은 C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이미 써버렸어. 이제 남아있는 거는 A랑 B 2개밖에 없네. 그래서 두 번째 쓸 수 있는 게 A랑 B. 자, 두 번째 A를 썼으면은 세 번째 쓸 수 있는 거는 A랑 B 하나씩 남았으니까 B 썼을 때도 마찬가지로 A랑 B 남아있어. 쓰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수영도 그리는 거는 그냥 차근차근 하면 돼. 그치? 고배 법칙이랑은 조금 상관없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총 개수는 14에다 4 더하는 거니까 총 18가지 하고 더해주면 되고, 여기까지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으로 가보지. 자, 필수 8번으로 갈 거야. 필수 8번. A, B, C, D 했을 때 쓱쓱쓱 쓱쓱 쓱쓱 쓱쓱쓱 이렇게 나왔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지점에서 C지점을 거쳐서 B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쉬워. 자,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갈 거야. 알았지? 그럼 A에서 C로 가는 방법 몇 가지 경우? 3가지. C에서 B로 가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더해 곱해? 곱해서 6가지 하면 되고. 자, 두 번째.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찾으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럼 A에서 B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첫 번째,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하고 케이스가 나눠졌지? 그럼 케이스가 나눠지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각각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된다고. 합의 법칙으로.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3가지, 2가지 곱하니까 6가지. A에서 D 가는 방법 2가지, D에서 B 가는 방법 3가지 곱하니까 6가지 하면 되겠네. 알았지? 그래서 더해가지고 12가지 하고. 맞아. 자, 문제 살짝 응용하면은 A, B, C, D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길이 추가가 됐어. C랑 D 사이로. 알았지? 그랬을 때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찾으시오. 한 번 지나간 길은 뭐야?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가면 안 돼. 알았지?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첫 번째,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도 있고,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도 있고, A에서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도 있고, A에서 D를 거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도 있네. 따로따로 구해주면 되겠다고. 그래서 A에서 C 가는 방법 3가지, 2가지 곱할 거고, A에서 D 2가지, 3가지 곱할 거고, A에서 C 3가지, C에서 D 1가지, D에서 B 3가지 곱할 거고, A에서 D 2가지, D에서 C 1가지, C에서 B 2가지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추가로 그냥 문제 만든 거야. 자, 필수 9번 봅시다. 필수 9번. 자, 360의 약수의 개수야. 자, 360의 약수의 개수 찾는 겁니다. 360 소인수 분해해보자. 6 곱하기 6 곱하기 10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모양으로 나올 거고. 맞지? 약수의 개수니까 지수에다가 1 더해가지고 곱하면 된대.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계산하면 되겠대. 그래서 24. 자, 두 번째. 360의 약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야. 그치? 홀수의 개수. 자, 홀수의 개수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2를 안 가지고 있는 약수를 찾아주면 되겠네. 그렇지? 자, 2를 안 가지고 있는 약수니까 우리는 360의 소인수 중에서 2가 아니고 3의 제곱 곱하기 5의 약수만 찾으면 되겠다고. 그래서 3 곱하기 2에서 6가지. 되시오. 짝수의 개수 찾으래. 짝수의 개수 찾는 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체에서 홀수인 개수 빼주면 되겠네. 그치? 오케이? 그래가지고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3번 360과 420의 공약수의 개수야. 자, 공약수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최대 공약수의 약수 찾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360은 소인수분하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고 420은 7, 6에 42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네. 그치?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뭐가 돼?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되는 거지. 이 녀석의 약수 찾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되세요. 어렵지 않고. 자, 필수 10번으로 가볼게. 필수 10번. 자, 필수 10번 조금 헷갈려. 잘 따라와. 자, 필수 10번은 지불 방법과 금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개가 푸는 방법이 조금 달라. 그치? 조금 달라.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뭘 했냐면은 1,0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3개,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해서 지불하려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경우 찾을 거야. 1,000원짜리가 2장 있어. 1,00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그럼 1,000원이 2개 있으니까 내가 1,000원을 가지고 내가 뭔가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겠어?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총 3가지 경우 있을 거라고. 이해돼? 이해돼? 됐어? 뭐? 알아. 이해되냐고. 됐어? 그래서 2장 있으니까 내가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안 내는 경우까지 포함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3가지. 자, 500원짜리는 3개 있으니까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오겠어? 4가지. 100원짜리도 3개 있으니까 몇 가지? 4가지. 더해 곱해? 곱해야지. 연달아 우리가 지불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48가지.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로 끝내지 말고 뭐 할 거냐면 하나 뺄 거야. 왜 하나 빼냐면은 문제에서 뭘 했냐면은 맨 마지막에 단 0원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뺀다라고 얘기를 했어. 제외한다라고 했어. 오케이. 그래서 다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한 가지 경우 제외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하나 빼서 47가지. 이런 거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지. 자, 두 번째 지불하는 금액의 수 해볼 거야. 자, 1,0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3개가 있어. 그렇지? 자, 그럼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의 차이는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1,200원짜리 물건을 사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1,000원짜리 한 장이랑 100원짜리 2개 지불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50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2개 지불하는 방법이 있어. 맞아? 자,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주는 문제야. 1번 문제가. 그치? 하지만 지불 금액은 이 경우나 이 경우나 같아 달라.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2번 문제가. 그치? 그러니까 굳이 이 경우 나눌 필요 있어? 없을 거라고. 그치? 그래가지고 이 녀석은 푸는 방법 그냥 외워버려. 그치? 외워버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작은 단위의 돈으로 큰 단위의 돈을 만들 수 있는지 볼 거야. 100원짜리 3개밖에 없으니까 5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500원짜리는 3개 있으니까 10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어. 그럼 큰 단위의 돈을 만들 수 있으면 큰 단위의 돈을 전부 다 작은 단위 돈으로 바꿔버리고 시작할 겁니다. 알지? 그래서 1000원짜리 2장에는 2000원을 500원짜리로 다 바꿔버릴 거야. 그럼 500원짜리 4개 더 추가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 문제를 500원짜리가 7개 있고 100원짜리가 3개 있어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 거야. 알겠지? 자, 그럼 500원짜리가 7개 있으니까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8가지. 얘로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8 곱하기 4. 그래 놓고 뭐 빼? 한 가지 경우 뺄 거라고. 아무것도 안 내는 경우. 둘 다 아무것도 안 내는 경우. 그래서 4, 8에 32에서 1 빼니까 31가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조금 어려워. 자, 그 다음 필수 11번으로 갈 겁니다. 필수 11번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으세요. 색깔 칠하기 문제.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색깔 칠하기 문제는 5개 영역에 1번에서는 서로 다른 5개 색을 모두 사용할 거래. 5개 색이 있을 때 1번에서는 모두 다른 색 칠하는 경우를 찾아볼 거야. 자, 그러면은 A, B, C, D, E 있을 때 자, 색깔 칠해보자. 자, 어디부터 칠해주는 거냐면 색깔 칠하는 거는 항상 제일 많이 맞닿아 있는 영역부터 칠하는 게 일반적이야. 알겠지? 제일 많이 맞닿아 있는 영역부터 칠할 겁니다. 자, 그래서 A부터 칠하고 시작할 거야.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경우? 색깔이 5개 있으니까 5가지 경우. 자, B에는 A에서 이미 색깔 하나 칠했으니까 B는 다른 거 칠해야 돼. 몇 가지 경우? 4가지 경우. C는 3가지. D는 1가지. 더해 곱해? 곱해야지. 오케이. 연달아 칠할 거니까. 알겠어? 자, 그래서 120까지. 자,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같은 색은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빨간색 칠해도 상관은 없어. 그치? 근데 여기랑 여기는 다른 색 칠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렇게. 자, 그래서 여기도 A, B, C, D, E를 칠할 때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색깔 5개 있으니까 5가지. 그치? B는 A랑 맞닿아 있으니까 A랑 다른 색깔 칠해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4가지. C는 A랑도 맞닿아 있고 B랑도 맞닿아 있잖아. 그러니까 A랑도 다른 색깔, B랑도 다른 색깔 칠해야 돼. 그러니까 몇 가지? 5개 색 중에서 2개 빼야 되잖아. 그래서 3가지. D에는 A랑 맞닿아 있고 C랑 맞닿아 있잖아. 그러니까 A랑도 달라야 되고 C랑도 달라야 돼. 그러니까 2개 빼서 3가지. E도 A랑 맞닿아 있고 D랑 맞닿아 있으니까 A랑 다르고 E랑 달라야 돼. D랑 달라야 돼. 3가지. 이렇게 해서 곱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해돼? 되냐고. 그래서 540까지. 자, 문제 조금만 변형할게. 조금만 변형해 볼 거야. 아직 색깔 칠하기 문제 안 끝났어. 하나, 둘, 셋. 하나만 더 할까?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5개 영역이 있어. 알겠지? 자, 여기서 한 것처럼 이웃한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제일 많이 맞닿아 있는 A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서대로 칠할 거야. 잘 봐. 자,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5가지. B에는 A랑은 달라야 돼. 4가지. C는 3가지. A랑 다르고 B랑 달라야 되는 거니까. 그치? D에는 A랑 다르고 C랑 달라야 되는 거니까 3가지. E는? 진짜?
빨간색 칠해져 있으면. 그럼 세 가지 색깔 칠할 수 있잖아. 빨간색, 파란색 칠해져 있으면 두 가지 색깔 칠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B랑 D의 색깔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달라지네. 그치? 그래서 얘는 케이스가 나눠준다고. 첫 번째 B랑 D랑 같을 때랑 두 번째 B랑 D랑 다를 때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치? 자, 그럼 A, B 칠하는 것까지는 똑같아. C까지 똑같아. A랑 다르고 B랑 달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 가지. 자, D 칠하는 거 잘 봐. 자, D는 B랑 색깔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D는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한 가지 경우야. 그치?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니까 여기도 네 가지야가 아니야. 그치? B에 칠하는 색깔 그대로 가지고 칠해줘야 돼. D에는. 그러니까 선택권은 없어. 그래서 한 가지 경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옆에는 세 개의 영역이 있지만 실제로 칠해지는 색깔은 종류가 몇 가지 종류 칠해졌어? 두 가지 종류 칠해졌어. 그치? A 색깔이랑 B랑 D 색깔. 그치? 두 가지 종류가 칠해졌어. 그러니까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세 가지 해서 곱하면 되겠다. 알겠어요? 자, 이 경우는 A, B, C, D, E 하고 있을 때 A 칠할 수 있는 거 5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거 4가지, C도 3가지까지는 똑같아. 알겠지? D에 칠할 수 있는 거 볼 거야. D는 A랑도 달라야 되고 5개 중에서 A에 칠한 거 색깔 하나 빼고 C랑도 달라야 돼. 색깔 하나 빼고 B랑도 달라야 돼. 색깔 하나 빼야 되겠네.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네. 그래서 2가지. 오케이.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을 E에 맞닿아 있는 영역에 칠해진 색깔의 종류가 지금 몇 가지 종류야? 3가지 종류가 5개 중에서 3가지 종류가 날라가 버렸어. 그래서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도 2가지 해서 곱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숫자랑 여기서 나온 숫자는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그래서 케이스가 나눠진 거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조금 어려운 문제, 색깔 칠하기 문제 중에서. 오케이. 누구지? 잠깐만. 자, 뒤에 발전 12번 봅시다. 발전 12번. 1, 2, 3, 4, 5, 6, 6개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00의 자리 숫자랑 10의 자리 숫자 중 적어도 한 개가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렇지? 자,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왔어.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풀 거면 항상 전체에서 아닌 거 뺄 거야. 그치? 전체에서 아닌 거 빼줄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적어도 한 개가 홀수 나온댔으니까 홀수가 아닌 경우를 빼주면 된다고. 그럼 홀수 아니면 뭐요? 짝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체에서 짝수인 경우를 빼줄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가 짝수?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모두 짝수인 경우를 빼주면 되겠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홀수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부터 찾을 겁니다. 전체는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랑 1의 자리에 집어넣을 숫자가 몇 가지인지 생각하면 되겠다. 1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1부터 6까지니까 6가지. 그치? 자,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1부터 6까지니까 6가지. 10의 자리는 이미 숫자 하나 썼어. 5가지. 1의 자리는 4가지. 숫자 2개 썼잖아, 앞에서. 그치? 이게 전체 경우의 수. 그래서 곱해서 몇 나와? 120가지 하고 나올 거고. 그치? 자, 두 번째는 뭐 뺄 거라고?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모두 짝수인 경우를 뺄 거라고. 그치? 자, 그러면은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만 짝수면 돼. 1의 자리는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어. 그치? 그럼 1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3가지. 짝수 3개 있으니까.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2가지. 앞에서 짝수나 썼으니까. 그치? 자, 1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한 가지. 아니지. 여기서 짝수 하나 쓰고 여기서 짝수 하나 썼으니까 1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건 아무거나 쓸 수 있잖아. 그래서 4가지. 그래서 왜? 3월 24일생이야? 축하해. 64, 24.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다고? 120에서 24 빼서 계산하면 되겠다고. 오케이. 자, 조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밑에 있는 거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있는지 체크해보고 다 푼 사람은 뒤에 하이맥스 풀고 있어.